자, 이어서 이번 피난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그 건축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구조적인 제한과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안전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 일단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이 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 뭐 이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인재라기보다는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이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또 불을 뭐 소화하는 불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 것들은 소방법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자, 일단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설계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불이 번지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피난 규정과 방화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난 규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출구의 설치, 거실로부터의 출구 설치죠. 1번에 보면, 자, 특히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한 번에 이제 들어왔다가 한 번에 나가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시설들에는 출구 방향을 당연히 안여자주로 하면 안 되겠죠. 박여자주로 해야죠. 이렇게 안여자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근생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교회 같은 것들 되겠죠. 그리고 면제 관계없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곳은 안여자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출구의 방향뿐만 아니라 자, 출구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연장, 그 중에서도 자, 공연장을 설계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출구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출구의 개수, 크기, 그리고 복도, 인접한 복도의 그것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게 되잖아요. 동시에 몰리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별 관람실 면적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공연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출구는 어떻게 하냐면, 2개소 이상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출구를. 근데 그 출구가 유효너비가 있어요. 유효너비는 1.5m 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연장의 관람실 출구 기준, 개별 관람실이죠. 출구 기준이고, 여기서 뭐 분장실이라든지 또 공연 부위 뭐 이런 부분은 빠지는 부분입니다. 관람실에 관련된 출구 기준. 자, 그리고 그 너비 역시 법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요 공식이라면 공식이겠죠. 지금 전체 관람석 바닥 면적을 100으로 나눠서 0.6을 곱한 너비만큼 하라,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를 보면 요거 좀 이해가 되죠. 자, 이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자,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은, 자, 관람석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니까 400분의 100 하면, 그러면 4가 되죠. 여기다가 4에다가 0.6을 곱하면 6, 4, 24에서, 자, 2.4m의 출구의 폭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문이 합쳐서 2.4니까, 자, 이거는 두 개로 나누면은 1.2m짜리 문 하나, 1.2m짜리 문 하나 해서 두 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1.2m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최소 폭을 또 1.5m래요. 그러니까 1.5m 두 개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최소 1.5m짜리 문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죠.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자, 또 공연장과 붙어있는 복도와 관련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 공연장에 대해서, 즉 공연장 관람실 바닥 면적에 따라 복도 폭과 복도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공연장 개방 관람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뭐 300제곱미터 하면 가로 세로 뭐 15m 정도 되는 그런 이상 되는 공연장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복도를 좌측과 우측과 후면에다가 3면에다가 양쪽 밑이니까 양쪽 밑 뒤쪽에다가 각각 복도를 설치한다. 다 설치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300제곱미터 개별 관람석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대를 뺀 요 면적이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두 면만 설치해도 돼요. 니은자나. 근데 안전을 위해서 두 면 설치해줘야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딱 2번을 보면, 자, 하나씩 개방 관련 시 바닥 면적이 300m, 두 개째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여기 좀 빠지잖아요. 여기 같이 또 복도를 넣을 수도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에다가, 각각의 복도를 설치하라. 뭐 그런 내용이죠. 뭐, CGV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가서 또 다른 길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람실이 연속하여 있을 때는 앞뒤로 복도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연장에서, 공연장 또는 그런 관람실 관련된 그런 시설의 복도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복도 말고 그 외에 복도의 너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학교들이 있죠. 고등학교, 특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도 복도의 벽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거실이 있다고 하면 양쪽에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실이 있는 경우예요. 양쪽에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너비를 2.4m 이상 하라는 거고, 그 밖의 복도는 그냥 하나만 있어요. 양쪽에 거실이 없고 한쪽에만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1.8m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고, 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타워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8m 이상을 하고, 편복도이거나 갑복도, 평은 같은 내용이죠. 자, 갑복도의 경우에는 1.2m 정도만 해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데, 당해층, 그 층의 거실, 이거는 뭐 용도와도 관련이 없어요. 그 층의 거실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 200m 이상의 경우에는, 자, 1.5m 이상 하라는 얘기예요. 복도폭을. 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 없을 때는 뭐 1.2m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다가 복도폭을 갖다가 이제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복도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나 공동주택이 아니면, 자,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어떤 실이든, 자, 그런 경우에는 1.2m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양쪽에 실이 있을 때는 2.5m에서 해라.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이런 시설들. 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층, 그 층에서, 자, 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바닥 면적 학기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2.4m 이상, 2.8m 이런 식으로, 자, 복도의 벽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또, 자, 이런 것들은 복도가 너무 좁게 되면은 사람이 보행하면서 서로 어깨가 스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나거나 또는 뭐 어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복도의 벽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직통 계단의 설치죠. 이거는 이제 설계하면서 여러분 많이 적용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은, 자, 이 단면도에 한 번에 피난층에서, 그러니까 각 실에서 피난층이라고 하면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이나 옥상. 자, 한 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실 갔다 저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단이 한 층에서 한 방향으로 그냥 피난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통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뭘 기준으로 설치하냐면, 자, 보행거리 기준, 보행거리랑 그 층의 이제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가 그 직통 계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피난층이 아닌 층이라고 하면은 2층, 3층, 4층, 1층이 보통 피난층이니까 그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그냥 실 안쪽이에요. 각 부분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도 피난층이죠. 직통계단까지 거르는 보행거리를, 자, 기본이 30m. 우리가 평면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 계단이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직통계단이 있으면은,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거를 뭐 복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기 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맨 끝에서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보행거리니까, 문을 통과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로 해서 계단까지 요 거리가 30m 이하로 하라는 얘기예요. 30m 이하. 원칙은. 자, 30m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요 구조부가 보통 내화 구조, 우리 RC 구조 같은 경우, 철골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내화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RC 구조라든가 철골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설계를 많이 하게 진행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50m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거리가
여기까지 보행거리를 끝까지 코너에서 자 50m까지 봐주겠다. 그러니까 50m 안에는 요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계단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 50m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쪽에다 계단 하나 더 설치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한다는 거죠. 공동주택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고 또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무인화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러니까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적용하겠다.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설계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지켜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보면 되고 자 그러한 직통계단이 자 보통 우리 하나 설치하면 되는데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2개 설치해라.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건물을 2개 설치하냐, 어떤 면적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가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계하다 보면, 뭐, 건물에다가 직통계단을 하나 설치할지 2개 설치할지, 막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용도랑 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용도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들이 되겠죠. 자, 이런 용도들인데 그 해당 층으로 쓰이는 용도가 이런 실로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것보다 조금 덜 완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해당 층이 아니라 3층 이상인 경우에 3층에서 아무래도 피난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뭐 2층, 1층 내려야 되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거죠. 완화를 해주는 거죠. 3층 이상의 층으로 쓰이는 거실의 면적이. 그 2층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이 2층이면은 굳이 뭐 그냥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만약에 3층으로 설치하는데 똑같은 면적은 같아요.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계단을 2개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좀 헷갈려요. 요 부분을 좀 구분하는 거에 층으로도 나누고 있고 또 용도별로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자, 헷갈리죠. 그냥 여러분들 설계할 때 대략적으로 뭐 면적이 뭐 200엔, 300엔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헷갈리면 그냥 2개 설치하면 됩니다. 웬만큼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피난계단 2개 설치하면 일부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계단 설치하는 것만큼 조금 이제 해당 쓰는 거실 면적이 줄어드니까 계단을 좀 덜 설치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법규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하층 봅시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해당 층에는, 지하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층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2개 설치해라. 아까 봤던 건 50제곱미터 이상에는 뭐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직통계단 하나랑, 그 다음에 비상탈출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상탈출로 대신에 직통계단 2개 설치해도 되는 거죠. 그걸 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지하층 같은 경우는 해당 층이 200제곱미터 거실을 쓰는데 200제곱미터 넘어가면 계단 2개를 직통계단 2개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개 설치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4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중복도로 해가지고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죠. 가운데 엘리베이터 홀이 있고 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단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밖에다 비상계단 뭐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 편복도형으로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가운데 엘리베이터 있고 또 밖에 또 비상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거. 그래서 2개 설치. 이런 경우에는 2개 설치하는 거고, 층에당 세대가 4개 이하로서 뭐 타워형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데, 3계층 이상의 해상결실이 그냥 400제곱미터 넘어가요. 이런 거는 무조건 피난계단 2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3계층 이상으로 내가 설계를 했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거실의 면적. 이게 전체 그 층의 연면적이 아니라 거실의 면적이니까, 이거 화장실이라든지, 뭐 기계실, 복도, 뭐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뺀 나머지의 실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용도별로 바닥 면적을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만 이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직동 계단 설치해서 이제, 자,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5개 피난 계단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라. 어떤 경우? 5개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외부에다가 이제 계단 나가서 이렇게 다 외부에 접해 있는 계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추가 설치해라. 어떤 거냐면 이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2층 이상의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거고, 자, 일단 3층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3층의 경우에 했을 때 피난층이 아닌 걸로, 자,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자, 주로 어려운 게 공원장 설계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공원장을 그냥 3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의 5개 피난 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공연장 또는 뭐 집회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점 영역, 숲하는 곳. 근데 그런 면적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 집회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면, 그러면 5개 피난 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무에서 뭐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 설계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이런 법규 검토 관련된 내용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5층 이상 층에 전용 계단 추가 설치. 자, 다음 해당되는 것, 5층 이상 층에서 사용되는 5층 이상의 층에서만, 2층 이상에서만 사용되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라. 5층 이상의 층. 어떤 시설이냐면, 자, 이런 시설들이죠. 뭐, 전시장, 판매, 뭐, 운동, 위락, 이런 시설들은, 자, 해당 용도로 200억 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상 이내만 당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여기가 지금 5층 이상의 층이에요. 5층 이상의 층인데, 자, 5층 이상의 층. 여기가 6층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6층 이상의 층이, 요 합계가 다 합쳐가지고 2000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2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00제곱미터고 또 2000제곱 4000이에요. 그러면 2개 설치하는 거고, 6000이다 그러면 3개. 면적이 합계니까. 그래서 2000제곱미터, 2000제곱 연면적, 해당 용도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이에요. 연면적이 아니라, 그 용도에 대한 해당 바닥 면적이 2000m 넘어가는 2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그 층에서, 5층 이상의 층에서만 사용하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 피난계단이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자, 이러한 계단에 어떤 구조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는 걸 보면, 자, 그래서 피난구조는 직동 계단이, 그렇죠. 직동 계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 그 직동 계단의 구조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특별 피난 계단 또는 피난 계단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자, 5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 같은 경우도 위험하니까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돼요. 직동 계단을 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고, 특별 피난 계단은 전실이 있어가지고 전실을 통해서 계단으로 가는 그런 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설치층의 이러한 규모 설치층의 경우에는 설치해라. 근데 바닥 면적이 그 위에 층이 200제곱미터, 규모가 작은 경우죠.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200m마다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 위에 층이.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냥 직통계단만 설치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백화점이죠. 백화점 얘기하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직통계단 중에 한 개선은 반드시, 면적과 관계없이, 이거와 관계없이, 자, 한 개선은 무조건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통계단을 특별계단을 설치해야, 직통계단을 특별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강화된 경우이죠. 그래서 11층 이상, 좀 높은 층, 고층이니까 좀 피난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고, 지하도 마찬가지죠. 지하 3층에서 피난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니까, 일단 11층 이상이 층이거나 지하 3층인 경우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고, 공동주택은 좀 봐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예외 상황으로서, 갑복도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복도랑 접해 있는 거니까, 복도가
중복도가 아니라 갑복도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복도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경우는 뭐 질식에서 사고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좀 봐주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위반층은 층산층에서 제외한다. 지하층 바닥 면적이 400m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지하층 3층으로 층산층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이 요 뒤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표현한 거.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자, 직통 계단 설치할 때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피난 계단 설치하고 일반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11층 이상. 자,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할 때는 특별 피난 계단을 피난할 수 있게끔 두꺼운 거죠. 이렇게 하고 3층, 지하 3층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난을 할 때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서 1층까지 가게 되고 당연히 지하 3층이니까 지하 4층도 특별 피난 계단을 해야겠죠. 그런 것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10층짜리 때 5층 이상. 자, 5층 이상의 층에서는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00제곱미터 아까 미만 뭐 이랬었죠.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경우에는 피난 계단으로 하나 설치해라. 피난 계단으로 5층 이상 2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피난 계단 설치하고 4층 이하 아까 했던 4층 요 지금 4층 이상의 층에서 면적이 경미한 경우에는 봐주겠다. 또는 아까 방화벽이 돼 있으면 또 안전한 거니까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에서 대피할 때만 특별 피난 계단을 쓰고, 자, 15층 이하일 때는 그냥 일반 피난 계단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갑복도 호식 같은 경우는 좀 봐주겠다. 특별 피난 계단 없이 그냥 피난 계단만 쓰면 된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글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요 그림이랑 요거를 같이 좀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생각돼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단의 구조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